시청자 여러분, 이 연세의 발톱 무좀, 한국에서 말하는 무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가렵고 아파서 치료하고 싶지만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특히 엄지발톱과 새끼발톱이 두꺼워지고 변형되어 일반 손톱 깎기로는 깎기조차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발톱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은 충격적인 진실, 의료계가 의도적으로 숨겨온 듯한 사실입니다. 무좀약을 계속 발라도 왜 재발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그리고 부엌에 있는 단돈 300원짜리 재료 하나로 무좀의 뿌리를 뽑는 비결입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오직 사람의 발만 연구해온 발 전문 의사입니다. 저는 3만 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직접 치료했으며 놀랍게도 그들 중 97%가 발톱 무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좀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 중 단 3%만이 완치되었습니다. 나머지 97%는 약을 바르고 며칠 괜찮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재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치료법은 표면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떤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곰팡이균을 뿌리째 박멸하는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60년간 무좀을 알아온 80대 할머니는 한 달 만에 20대처럼 깨끗한 발을 되찾으셨습니다. 발톱이 너무 두꺼워 가위로도 깎지 못했던 73세 어르신은 이제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하십니다. 이 모든 기적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발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숫자 0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무좀에 대해 철석같이 믿어왔던 거짓말들을 파헤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로서 저를 가장 실망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제가 매일 듣는 3가지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무좀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무좀은 나이와 상관없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져 감염에 더 취약해질 뿐입니다. 그것은 주름살이 아니라 침략자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 무좀은 완치될 수 없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무좀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둥지가 깊은 곳에 있는데도 표면의 파리만 잡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짓말. 약만 바르면 낫는다. 시중에 바르는 약 대부분은 표면의 증상만 완화할 뿐입니다. 그 약들은 여러분의 두꺼운 발톱 아래 깊숙이 숨어있는 곰팡이균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발톱은 방패와 같고 곰팡이균은 그 방패 뒤에 숨은 적입니다. 약을 바르는 것은 그저 방패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한국의 노인들이 주된 피해자인가?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합니다. 무좀, 즉 족부백선,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따뜻한 온도와 높은 습도, 이 두 가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한국 노인들의 발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온실 환경. 우리는 근면한 민족입니다. 공장 근로자 같은 많은 분들이 하루 12시간씩 통풍이 안 되는 안전화를 신어야 합니다. 발은 섭씨 36, 38도의 온도와 80% 이상의 습도를 가진 열대 온실에 갇혀 있습니다. 느린 발톱 성장 속도. 나이가 들면 발톱이 자라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새 발톱이 완전히 자라나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우리가 재건하는 속도보다 곰팡이균이 도시를 건설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혈액순환 저하. 발은 수도인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방입니다.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혈류가 이곳까지 매우 약하게 도달합니다. 적은 별다른 저항 없이
침입합니다. 땀. 발에는 15만 개의 땀샘이 있어 하루에 한 컵 분량의 땀을 배출합니다. 이는 곰팡이에게 풍성한 만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83세 할머니의 사례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늙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50년간 무좀과 함께 사셨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닥쳤습니다. 이 병이 며느리에게 그리고 8살 손녀에게까지 옮겨간 것입니다. 아이는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고 궤양이 생겨 고통스러워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를 찾아와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양반, 내가 내 손주에게 병을 옮긴 거요? 어떻게 하면 좋소? 바로 그때 제가 오늘 공유할 특별한 요법을 적용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할머니의 온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자가, 집중 치료.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재료, 천일염. 첫 번째 재료는 소금입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정제염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굵은 바다 소금이죠. 정제염에는 없는 특별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곰팡이균 살균 원리는 마법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입니다. 삼투압입니다. 곰팡이균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3% 농도의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외부 환경이 곰팡이 세포 내부보다 더 물에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곰팡이 세포 안의 물이 밖으로 세차게 빨려 나옵니다. 세포는 탈수되고 세포막이 터지며 곰팡이균은 죽게 됩니다. 민물고기를 바다에 풀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제주도의 해녀들입니다. 20년 전 제가 제주도로 의료봉사를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인의 무좀 감염률은 60%였지만 평생을 바닷물에 몸을 담그는 해녀들의 감염률은 단 3%였습니다.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60년간 해녀 일을 한 80대 할머니의 발이 20대 청년보다 깨끗했습니다. 바다가 바로 그들의 매일의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 전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대야에 준비합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팔꿈치를 넣어 따뜻하고 기분 좋은 정도면 됩니다. 여기에 천일염 2큰술을 가득 넣어주세요. 이러면 곰팡이균을 죽이기에 충분한 약 3%의 소금 농도가 됩니다. 담그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으세요. 중요. 소금물이 발톱 아래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발톱을 최대한 짧게 깎으세요. 정확히 10분간 발을 담급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담그는 동안 발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꼼지락거려 소금물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 90%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물기 제거.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아주 꼼꼼하게 닦으세요. 그 다음 저는 여러분께 헤어드라이어의 찬바람 모드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3분간 말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주 약간의 습기만 남아있어도 곰팡이균은 다시 돌아옵니다. 완전히 마른 후 베이비 파우더를 발가락 사이에 살짝 뿌려 건조함을 유지하세요. 이것을 일주일에 입원하십시오. 가려움증이 줄고 냄새가 사라지며 피부가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제 환자분은 공장 사장님이셨습니다. 하루 10시간 안전화를 신어야 했고 발냄새 때문에 극심한 자신감 저하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소금물 족욕을 시작했습니다. 3주 후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1개월 후 발가락 사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지금도 예방 차원에서 일주일에 3번 족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재료, 베이킹소다. 냄새와 습기, 해결. 두 번째 재료는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곰팡이균을 공격합니다. 사막을 만듭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한 흡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습기를 모조리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곰팡이는 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냄새를 제거합니다. 발냄새는 땀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박테리아가 땀을 먹고 배출하는 이소발레르산의 냄새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으로 이 산을 중화시켜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합니다. 15년 전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는 5% 농도의 베이킹소다 용액이 48시간 내에 곰팡이균의 83%를 사멸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전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3큰술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15분간 발을 담급니다. 베이킹소다는 소금보다 순하고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담그는 동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발톱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미세한 베이킹소다 입자가 곰팡이균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가 팁, 제 경험에서 나온 곰팡이균의 집도 청소하십시오. 저녁에 신발 안쪽에 베이킹소다 1스푼을 뿌려두세요. 다음날 아침, 그것을 털어내세요. 신발 속 습기와 냄새를 모두 빨아들일 것입니다. 소금물 요법처럼 드라이어로 완전 건조하십시오. 일주일에 2번 소금물 조경날과 번갈아가며 실행하십시오. 영남 지방의 75세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무좀 치료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먹는 약은 간에 무리를 주고 바르는 약은 흡수가 안 됐습니다. 발톱은 누렇게 변하고 두꺼워졌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발냄새 나요라며 도망갔습니다.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베이킹소다 조격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발톱 부리에서 분홍빛의 새 발톱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누런 발톱은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고 오셨습니다. 경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할 때 이자가 치료법들은 매우 강력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이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에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피, 고름이 나는 경우 세균 2차 감염의 징후입니다. 발 전체가 붉게 붓고 열이 나며 전신 발열이 있는 경우 응급 상황인 봉화지겸일 수 있습니다. 무좀이 종아리까지 번지는 경우, 이 조교법을 1개월간 시행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아주 작은 상처라도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는 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먹는 약 테르비나핀, 이트라코나졸 매우 효과적이며 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지혈증약, 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소주를 자주 드신다면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르는 약, 시클로피록스, 62개월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이 스며들도록 바르기 전에 발톱 표면을 줄로 갈아내야 합니다. 레이저, 약을 복용할 수 없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부작용은 없지만 먹는 약보다 성공률이 약간 낮습니다. 결론,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이 최고의 치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100%면 양말을 착용하고 매일 갈아 신으십시오. 절대 같은 신발을 이틀 연속 신지 마십시오. 최소 3켤레의 신발을 준비해 번갈아 신으십시오. 가족이라도 실내와 발수건, 손톱깎이를 절대 같이 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한여 할머니가 손녀에게 병을 옮긴 방식입니다. 공중 목욕탕.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갈 때는 개인 슬리퍼를 지참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그 못생긴 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한 감염병이며 치료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은 자유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등산을 가고 온천 여행을 가고 수영장에서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습니다. 80세, 90세에도 당당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희망을 드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부모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를 수년간의 좌절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부터 실천하기로 약속하는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키십시오. 발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